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 제가 경험한 SaaS 솔루션에 대한 간단한 소감과 함께 왜 기업들이 이 SaaS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총 2개의 SaaS 관리 솔루션을 체험해 봤는데요. 모두 국내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솔루션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솔루션은 심플리라는 SaaS 관리 서비스고요. 심플리 초기 화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름답게 심플하게 되어 있죠. SaaS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SaaS의 구독 비용이 어느 은행에서 나가는지, 어떤 법인카드로 결제되고 있는지 그 결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이 방법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SaaS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SaaS 관리 솔루션과 SaaS 관리자 시스템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하고, IT 관리자는 현황을 확인하고 싶은 SaaS의 어드민 계정 정보를 SaaS 관리 솔루션에서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심플리는 그런 과정 없이 SaaS의 결제 정보를 가져다가 우리 회사에서 결제하는 SaaS들을 단번에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결제하고 있는 통장 정보와 카드 정보를 연동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SaaS의 현황 정보이고요. 최근 한 달간 결제된 SaaS 비용과 결제 금액이 큰 순서대로 SaaS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결제된 총 비용,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SaaS 비용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플리의 법인 통장과 법인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심플리에서 해당 통장과 카드에 결제된 계정 과목명을 확인한 후 SaaS로 판단되는 계정 과목의 금액을 가져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정 과목에 아마존 AWS라고 찍혀 있으면 이건 AWS 결제 비용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국내의 몇몇 SaaS의 경우 계정 과목에 KCP와 같이 해당 SaaS 명이 아니라 결제 대행 PG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SaaS의 결제 정보는 심플리에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기능을 살펴볼게요. 왼쪽 메뉴에서 결제 내역을 클릭하면 이번 달의 SaaS 전체 비용을 리스트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결제 내역 하단에 있는 카테고리는 제가 임의로 설정한 게 아니고 심플리에서 자동으로 분류해준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메뉴가 있는데 바로 SaaS 마켓입니다. 여기서는 심플리와 제휴가 되어 있는 SaaS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심플리를 통해 이 SaaS를 구독하면 할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SaaS들의 파트너로 심플리가 등록이 되어 있거나 SaaS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제휴, 수익 프로그램을 심플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플리를 통해 계약된 건에 한해 SaaS 서비스에서 심플리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심플리는 그 수수료 금액의 일부를 SaaS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혜택으로 제공함으로써 SaaS 재판매 역할까지 하는 거죠. SaaS 관리 서비스에서 SaaS 구독까지 할 수 있으면 IT 담당자는 새로운 SaaS 구독을 위해 그 SaaS의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 되고, 결제를 심플리와 같은 SaaS 관리 서비스로 일원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IT 담당자는 관리도 편하고 혜택을 받아서 좋고, 심플리는 추가 수익을 남길 수 있어서 양쪽 모두에게 좋은 메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제 정보 입력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SaaS가 불러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심플리는 구글 SSO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SaaS를 심플리로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구글 관리자 설치 기능을 사용하면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SaaS 중 구글 SSO로 로그인하는 모든 SaaS의 데이터를 심플리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든 SaaS를 불러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SaaS 중 구글 SSO를 사용하는 SaaS는 매우 소수이고, 대부분 저희 회사 메일 계정을 SaaS의 아이디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결제 정보에서도 가져오지 못하는 SaaS, 구글 SSO를 사용하지 않는 SaaS를 심플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없었습니다. 직접 심플리에 문의해서 추가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좀 번거롭죠. SaaS를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용해본 SaaS 관리 서비스는 스코디입니다. 심플리와 마찬가지로 국내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서비스고요. 스코디의 경우 SaaS 현황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심플리보다 많습니다. 먼저 구성원의 경우 스코디와 연동된 협업 서비스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 현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만 지원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네이버 웍스는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웍스를 사용하는데 추후 다시 테스트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 다음 결제 메일의 경우 SaaS 결제 청구서를 받는 메일 계정을 연동해서 그 메일 계정에 메일함을 탐색한 다음 결제 청구서 메일 내용을 확인해서 SaaS 정보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현재 지메일만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처럼 별도의 회사 메일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메일 계정을 지메일과 연동해서 지메일로 메일을 가져오고
그 다음 스코디에서 G메일로 이관된 메일 중 청구서 메일만 탐색한다고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메일은 아이콘은 있는 것으로 봐서 현재 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드 연동 메뉴가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개발 중이나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은행과 홈택스는 아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추후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와 은행 정보 연동의 경우 심플리와 마찬가지로 계정 과목명을 확인해서 사스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라고 스코디에 확인했고요. 홈택스의 경우 국내 사스 서비스 구독 시 계산서를 수신해서 비용을 처리하는 사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스들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사용하는 사스 정보를 현재의 스코디에서 지원하는 기능으로는 가져올 수 없어서 사스 현황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심플리보다 나은 기능이 있었는데 구독 중인 사스를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리스트 중에서 고를 수도 있고 리스트에 없을 경우 텍스트를 입력해서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확인되는 사스들은 스코디 차원에서 연동을 끝내놓은 사스로 생각이 되고요. 이 리스트에 없는 사스는 사용자들이 직접 수동으로 등록한 사스들로 생각이 됩니다. 스코디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용자들이 수동으로 입력한 사스들을 확인하고 해당 사스들의 API와 스코디를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외에 다른 메뉴를 살펴볼까요? 대시보드는 사스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심플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멤버 관리는 스코디를 사용하는 멤버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로 사스를 관리하는 IT팀 멤버들이나 결제를 담당하는 재무, 회계팀의 멤버들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간단히 국내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사스 관리 서비스 2개를 알아봤고요. 두 서비스 모두 한창 발전하고 있는 서비스이기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꽤 쓸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쯤 다시 한번 가입해서 테스트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서비스는 엄연히 말하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다수의 사스를 관리해야 하는 IT팀의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스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직원들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죠. 즉, 이 서비스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수가 회사에서 매우 소수라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솔루션을 도입하려 할 때 회사 차원에서, 전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어야 도입하기 쉽습니다. 새로운 협업 방식으로 우리 회사의 전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개선해 준다거나 회사의 IT 인프라를 현대화시켜 준다거나 부족한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등 회사 차원의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스 관리 서비스는 회사에서 매우 소수의 인력인 IT 관리 부서의 직원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IT 부서에서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 매우 인색하죠. 돈 벌어오는 조직이 아니니까요. 마케팅이나 영업, 개발자, 설계, 엔지니어 등 회사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소위 돈 벌어오는 부서의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솔루션이라면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IT 부서의 직원들 업무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이라면 경영진의 허락을 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플리, 스코디 두 서비스 모두 실제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IT 부서의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이 좋아질 것임은 확실한데 두 서비스 모두 늘어만 가는 사스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관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진이라면 글쎄요,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쉽게 허락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IT 관리자가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사스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 시간만큼 다른 생산적인 일에 몰두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수 있죠. 이게 솔루션 회사들이 내세우는 가치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루션 회사들은 보통 우리 솔루션으로 3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올라가고 나머지 2명은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입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진짜 솔루션 도입해서 3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잘립니다. 만약에 규모가 아주 큰 대기업이라면 직무 전환 기회를 줄 수도 있겠으나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영진이라면 굳이 인력을 많이 데리고 있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이런 기업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서비스들이 내세울 가치는 IT팀으로 한정된 소수의 인력에 대한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전사 차원의 가치를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스를 관리를 한 곳에서 일어나 해서 혹시라도 낭비되고 있는 사스 계정이 있다면 회수해서 계정을 줄임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임시로 3개월 동안 필요해서 사스를 신규 구독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2개월도 못 쓰고 그 직원이 퇴사하거나 아니면 업무가 변경이 될 경우 나머지 1개월은 어쩔 수 없이 낭비가 되겠지만 3개월 이후 기간 동안에는 사용하면 안 될 거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규 입사자와 퇴사자에 대한 사스 권한 할당 관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스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고요. 비용 최적화는 곧 비용 절감이라는 얘기니 이렇게 회사의 IT 예산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면 경영진 입장에서 충분히 솔루션 도입을 허락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업무용 사스의 활용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심플리처럼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스를 더 저렴하게 구독할 수 있다면 비용 절감 혜택을 더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권한 관리가 철저해지면 자연스럽게 보안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스에 접근해서 회사 데이터를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 영역은 사스 서비스 자체의 권한 통제 기능이 필요하기에 사스 관리 서비스 영역이 아니긴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접근 통제 솔루션을 사용해야 할 테니까요. IAM과 같은 솔루션도 필요할 테고요. 아무튼 이렇게 보안 강화 측면까지 발전하면 이 사스 관리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명분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두 회사의 서비스 모두 아직 개발 중인 기능들도 많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스 관리를 담당하는 소수의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질문과 같이 사스 관리, 나아가 IT 자산 관리는 IT 담당자들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스나 솔루션들이 함께 늘어나죠. 그러면서 IT 담당자들이 관리해야 할 자산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이 업무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IT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 다른 회사의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슈어드IT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려서 정보를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사의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관리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